간식이야. 간식 없어. 돌아가. 예, 안녕하세요. 로그인 리용입니다. 오늘은 제 목소리를 가지고 한번 브이로그를 찍어보고자 하는데요. 이번에는 예고드린 대로 야옹이 특집 에피소드로 한번 꾸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쉽진 않았어요.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 친구가 2010년에 태어난 친구였는데 저는 이 친구를 2살 때 입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슐레기아가 대빵덩 트레정 13년 동안 데리고 있던 거죠. 13년 동안 정도 많이 들었고 쌓인 것도 많고 사실 이 친구 덕분에 배운 게 너무나 많아서 이 친구를 안 다루고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싶은 정도죠.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약간 제 가족, 짧게 말하면은 이 친구가 저에게는 완전 저의 아들부터 저의 할아버지까지 온갖 역을 다 맡아서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참 할 말이 많은 친구기도 한데 저는 이 친구를 안락사를 시켰어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왜 안락사를 시켰냐, 멀쩡하게 잘 살아갈 친구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같은 이제 재수없는 말들이 달릴 것 같아서 미리 예고를 하자면은 이 아이는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치료를 했었어도 1-2달 이상은 못 갈 친구였었어요. 이거를 수의사가 말해주더라고요. 안락사를 시키기 2주 전에 이제 병원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 병원 데리고 간 이유는 이 친구가 계속 혈뇨를 누고 애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한 거는 생각외로 좀 오래된 일이긴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더 붙여서 이제 자기 몸도 못 가누고 이제 뭐 그런저런 참 집사로선 가슴 아픈 그런 광경들을 이제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데리고 간 거였는데, 병원에서 이제 2주치 항생제를 주면서 2주 뒤에 보자 라고 하는데, 그날 제 귀에는 그 얘기가 2주 뒤에 얘 어떻게 할지 결정하자란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이 친구의 생과 사가 이제 결정이 될 거라는 얘기로 저한테 받아들여졌던 거였고요. 굉장히 고민했죠. 이 친구는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괜히 인간 된 사람으로서 그냥 혼자서 결정해서 보내는 건 아닌가 하고, 후회는 없을 것인가, 온갖 고민을 다 했었죠. 그랬는데 이 친구를 보내기 전날이었네요. 전전날부터 이 친구가 먹질 않더라고요. 물은 그나마 마시긴 하는데 밥을 거의 안 먹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가기 마지막 전날에는 손발이 차가워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에는 열심히 이제 주물럭주물럭해서 피를 통하게는 만들어줬었는데 그때 느꼈죠. 아, 얘 갈 날이 진짜로 얼마 안 남았었구나. 그때 결정이 확실해졌죠. 서로 고통받으면서 나쁜 기억만 가지고 힘들게 보내느니 그냥 모두에게 편안하게 가게 해주는 게 어떻겠는가 라고 이제 결정을 했었더랬죠. 이제 그렇게 야옹이를 보낸 게 저번 주 수요일이었고요. 수요일날 정확히는 아침 9시 30분이었어요. 그날따라 야속하게도 하늘이 햇빛이 쨍쨍거리더라고요. 그날 야옹이를 위해서는 아마 마지막으로 울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반려묘를 떠나보낸 집사의 입장으로서 이거 굉장히 좀 미묘한 감정이다 싶긴 했는데,
후련하더라고요. 뭔가 놓아진 것 같고, 아, 이제 좀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빈 가방을 들고서 집에 왔더니 이제 야옹이의 것이었던 물건들이 이제 집안에 이제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그것들 다 치우고 이제 차 닦고 이러면서 생각이 아주 많아졌더랬죠. 아,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구나. 만약에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부모님 혹은 형제 혹은 자식이 먼저 나보다 먼저 가게 된다면 이런 기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상담사를 만났는데 오늘 상담사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Il m'a donné un bon leçon en fait. 그러니까 야옹이가 저한테 굉장한 가르침을 주고 떠난 것 같더라고. 마치 언젠가 뭐 일찍이건 나중이건 어쨌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일 거고 혹시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이제 같이 생을 함께 한다고 해도 누군가는 어쨌든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후회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굉장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상담사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알려주더라고요. Pour nous, il y a deux mots. 우리에게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 Le regret, c'est pour regretter le fait que j'avais déjà fait. 그러니까 후회라는 말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regret라고 부르는 후회는 내가 과거에 이미 했던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거고요. Il y a le remords. Remords, c'est de regretter ce que j'avais pas fait. 그러니까 remords라는 단어도 역시 후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같은 경우는 내가 해보지 않았던 일에 대한 후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담사 선생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remords 이 두 번째 후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생 가고 오래 가고 끝까지 난다고요. 저도 그 말에 완전히 동감하는 사람이고요. 허머라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는 그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허그에는 할 수 있죠. 제가 이런저런 일을 했었는데 이게 예상이랑 다르게 흘러가네. 이거 내 마음에 들지 않네. 이건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했던 일을 가지고서 입을 킥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저거 해봤어야 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거는 진짜 이건 노답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기를 쓰고 그 두 번째 후회는 하지 않으려고 이제 애를 쓰는 타입인데요. 야옹이 같은 경우도 허머라는 감정을 안 느끼려고 굉장히 애를 썼더랬죠. 사실 고백을 하자면은 제 수준에 맞지 않는 약간의 무리를 했던 것도 인정해야 해요. 특히 야옹이 마지막 가기 전에는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덕분에 이러저러한 이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저는 살아있고 살다 보면은 그 후폭풍 정도는 언제든지 만회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잖아요. 근데 야옹이한테 이러저러하게 못 해줬는데 혹은 이러저러하게 더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안 해줬다 라는 종류의 후회는 이거는 아마 평생 갈 거예요. 제가 죽을 때까지 그럴 거예요. 만약에 제 야옹이를 포함해서 제 인생에 좌우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을 하나 말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단호하게 저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첫 번째 허그가 아니라 두 번째 remords. Je fais à tout prix pour éviter d'avoir les remords.
저는 그러니까 두 번째 후회라는 것을 아예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어요. 덕택에 야옹이 사진을 지금 눈앞에 띄워놓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슬프다는 감정은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냥 이 친구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였구나 라고 다시 찬탄을 하게 되는 것뿐이죠. 제3자의 입장으로 다시 이 친구를 바라보게 된달까요? 그나마 조금 가슴이 아팠던 거는 이 친구가 나중에는 치매기까지 와가지고 이 친구가 돌아가신 다음에서야 제가 이 친구의 머리를 쓰담쓰담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친구가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나서는 자기 얼굴에 제 손이 닿는 것 자체를 거부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네, 생각보다 말이 길어졌네요. 오늘 특별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고요. 다음 브이로그는 다시 뿅뿅거리는 전자음악과 등등등의 음악들이 난무하는 이제 저의 일상 브이로그로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아시죠? 그러면은 다시 또 봬요. 안녕.